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최변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일전, 단기적으로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남은 카드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엊그제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가합의안 있지 않습니까?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지휘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팀을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이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대검이 발표하라, 이런 조남관 검찰국장의 요청이 있어서 대검이 발표했다. 그런데 그것을 즉각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었죠. 그래서 그럼 거부한 뒤에 이제 윤 총장이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이냐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거의 백기투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봤더니 이 10일간의 전말을 쭉 보도를 했더군요. 원래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데 자, 누구를 지휘관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지휘관으로 하자, 뭐 이런 정도의 그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돌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뭐 여권에 그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던데, 어찌됐든 간에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서 가합의를 했던 것은 맞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틀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당초에 어떤 예상을 했었냐면, 사실은 어제 아침에 그렇게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저께 오후에 발표됐던 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한 80% 정도는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보고 안 받겠다, 특별수사본부 만들겠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지휘해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 이성윤 지검장을 지휘해서 배제하겠다니,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못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왜 이성윤 수사팀을 고집하느냐? 그건 이성윤 수사팀이 지금까지 벌인 여러가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같이 엮어서 이 일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타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건을 몰아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적인 수사팀이 들어서서 하면 이게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고 권언유착 의혹으로 그 진상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이성윤 수사팀을 고집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를 뻔히 알 텐데,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됐었느냐? 저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무슨 형성적 처분이니 어쩌고 해서 이미 나는 수사권이 없다, 이게 아니고 저는 정무적 판단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엊그제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라는 건 제가 보건대는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된다. 이거는 대검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나는 검찰국장과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믿고, 그런 식으로 또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대검이 발표했다, 이대로 집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 공은 법무부 장관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내 지시를 어겼다, 조금 어겼다, 이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 조금 어겼다 그러면서 감찰을 하거나 그 감찰의 결과로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라. 저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그건 정무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조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조인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형성적 처분이니 뭐니 해가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100%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우선 숙제가 생겼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고검장, 지검장, 재경지검장, 그 지방지검장까지 다 합쳐서 이제 3번에 걸쳐서 검사장의 회의를 해서 그 중에 한 명만이 추미애 장관 편을 들었고, 다른 이제 대다수의 검사장급 이상들은 자, 이 부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총장이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 기억나시죠? 소신, 검사들의 소신을, 정당한 소신을 지켜주겠다. 그게 엊그제입니다. 근데 그 소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7월 20일쯤에 검사들 인사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미 대부분 짜여져 있을 텐데 그 인사도 무릅쓰고 거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에 거스르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한 사람들은 거의 자기 목을 내놓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그걸 지켜주지 못했을 뿐더러 본인의 과거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관한 검사장급 이상들의 불만, 그리고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의 불만, 이거를 무마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벌써부터 검사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검사도 있는가 하면, 상당수의 검사들은 그럼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검사장급 회의나 이런 곳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다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이제 다음 인사는 경각에 달려 있을 텐데,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걸 배신했다. 이렇게 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일단 이 국면에서는 완패한 거는 틀림없다. 그리고 그 완패도 숙제를 남긴 완패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장 고검장들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남고 있다. 근데 그거 쉽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였는데 본인이 과거에 한 말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한테 상대로 해서 보였던 그 결기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고 사실은 내 입장이 이랬다 하는 자기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 이 숙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 설명하다가는 이 사람 그동안의 기대와 덜므로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또다시 말과 행동이 다르네? 그래 뭐 어쩌다고?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무적으로 대응했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은 지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에 또다시 정무적으로 대응하면 됐을 일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 부분도 일부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또 기대를 500% 실어서 자 이제 뭐 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어쩌고 쓰는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거 제가 보건대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법률적으로 남아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얘기했듯이 형성적 처분인데 이미 그러니까 완성된 처분이다 이거죠. 완성된 처분인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기할 경우에는 또 수미 일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그걸 다퉈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표도 안 내고 그걸 다툰다? 그거 자체도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게 다퉈봤자 과거 판례를 보면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간 벌기인데 지금 와서 뭐 다 완패했는데 시간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없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카드라면 또 하나의 정무적 카드가 있을 뿐이다. 이 정무적 카드는 뭐냐? 법률적으로는 카드가 전혀 없는데 정무적 카드라는 것은 그 다음은 이제 민심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민심에 기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왔던 것은 이제 일단락 짓고 지금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 나는 내 측근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나는 지휘를 안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대신 측근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이 명백할 때는 과감하게 그 측근을 잘라내는 모습, 측근 감싸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별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것은 이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서만 배제된 것이고 다른 사건에서는 여전히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법률적으로 보장된 수사지휘를 100%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엄연한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대검에 중수부가 있었죠. 중수부와 공안부가 있어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큰 부서가 2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법무부와 또는 청와대와 직거래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취재하건대는 파다합니다. 직거래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자, 앞으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로 지시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렇게 되면 전혀 서울중앙지검에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정의로운 검사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정의로운 검사의 정의감에 기대고, 두 번째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지휘를 듣지 않는 검사가 오히려 정의를 배반하는 일이 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기획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거의 정치 수준에 가까운 그런 기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정당한 지시만을 내려서 민심을 얻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 제가 취재해본 그 전직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저도 뭐 검찰 취재를 했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법률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패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럼 이제 중기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민심을 등에 업는 방법인데, 뭐 이번 조치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법률가로서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무적 조언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앞으로의 검찰 지휘도 정무적으로 해야 된다. 정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본인이 우선 주변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주변에 마니폴리테, 잘 아시죠? 이탈리아 피에트로 검사, 그 마니폴리테, 깨끗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마니폴리테로 검찰을 지휘함으로써 정당한 검찰 지휘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민심을 얻는 방법, 이런 방법이 윤 총장의 마지막 카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적으로 뭐 굉장한 카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논평에는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능성 없고요. 그런 카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만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이 나온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저보고 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뭘 알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도 법조 취재를 과거에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하기 위해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하고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 얘기들, 제 얘기들 다 틀렸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카드가 없고, 다만 남아있는 카드는 그런 것이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카드는 있습니다. 강요 미수 사건은 어찌 보면 그거는 아마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2월 13일 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녹취한 거에 보면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는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클리어된 것이고, 그러면 그 제보자 X라는 지모 씨한테 들려줬던 검찰 관계자, 그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고 누구다 하는 거를 채널A 기자가 만약에 이제 드러낸다면, 그러면 적어도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또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나 또 다른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요거는 채널A 기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